어젯밤 노래 순희 씨였군요, 제가. 150냥을 내고 순희 씨를 사겠습니다. 왜요? 저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아니에요. 순희 씨는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선배님, 500냥을 드리겠소. 정실로 맞이하겠소. 거절합니다. 순희 씨는 격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마님, 순희를 제가 사겠습니다. 150냥이 작은 돈인 줄 아시오? 농담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멀, 정말이네. 이게 무슨 소리지? 저 노래 어디서 나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지? 전주 기방에서 일하던 순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순이는 18살이었는데 다른 기생들처럼 예쁘지도 않았고 춤도 잘 추지 못했어요. 손님들이 순이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죠. 저 못난 년은 뭐 하러 여기 있는 거야? 기방 주인 마님은 날마다 순이를 구박했어요. 다른 기생들도 순이를 무시했고요. 하지만 순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순이는 노래를 정말 잘 불렀거든요. 혼자 있을 때면 순이는 작은 방에서 몰래 노래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죠. 하지만 순이는 손님들 앞에서 절대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순이는 기생 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순이의 아버지는 도박꾼이었어요. 순이가 12살 때 아버지는 도박으로 모든 돈을 잃었죠. 그리고는 순이를 기방에 팔아버렸어요. 150냥이에요. 순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 아버지는 울면서 말했지만 결국 순이를 팔았어요. 그날부터 순이는 기생이 되었죠. 처음에는 심부름만 했지만 16이 되자 손님들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영리했어요. 순이는 일부러 자신을 못생기게 만들었죠. 화장도 이상하게 하고 옷도 어울리지 않게 입었어요. 춤도 일부러 실수했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순이를 찾지 않았어요. 쓸모없는 년, 넌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거야? 마님은 화가 났지만 순이는 계속 그렇게 지냈어요. 차라리 쓸모없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나았거든요. 그렇게 6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마님이 순이를 불러서 말했죠. 순아, 너 이제 팔린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마님이 말했죠. 김부자 어른이 너를 사시겠대. 첩으로 들이신다고. 하지만 김부자 어른은 70살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너 같은 못난 년이 시집이라도 가는 게 어디야. 순이는 절망했어요. 김부자는 이미 부인이 있는 사람이었고 성격도 나빴거든요. 게다가 나이도 너무 많았죠. 마님 제발 저를 팔지 말아주세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7일 후에 김부자 댁으로 가야 해. 가격은 150냥이다. 150냥. 순이가 갚을 수 없는 큰돈이었어요. 순이는 방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죠. 이제 끝이구나. 나는 평생 자유롭지 못할 거야. 그날 밤 순이는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슬픈 노래였죠. 순이는 창문을 열고 달을 보면서 노래했어요. 그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기방 밖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젊은 남자였죠. 그 남자는 순이의 노래를 듣고 멈춰 섰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남자는 기방 쪽을 바라봤어요. 노랫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자는 한참 동안 서서 들었어요. 순이는 남자가 밖에 있는 걸 몰랐어요. 순이는 계속 노래를 불렀죠. 눈물을 흘리면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마님이 순이를 다시 불렀어요. 순아, 손님이 너를 찾으신다. 네, 저를요. 순이는 놀랐어요. 아무도 순이를 찾지 않았는데 누가 찾는다는 거죠. 순이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방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22살쯤 되어 보였죠.
옷은 깨끗했지만 낡았고 얼굴은 선비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서라고 합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순이는 어색하게 답했죠. 저는 순이라고 해요. 어젯밤 노래를 부르신 분이 순이 씨였군요.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가 어젯밤 밖에 서 있던 사람이었구나. 제 노래를 들으셨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살면서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민서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죠. 아무도 순이의 노래를 칭찬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순이 씨. 제가 들었는데 순이 씨가 곧 팔린다고 하더군요. 순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네. 7일 후에 김부자 댁으로 가야 해요. 김부자요? 그 늙은 양반 말인가요? 네.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순이 씨. 제가 대신 순이 씨를 사면 어떨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150냥을 내고 순이 씨를 사겠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남자는 누구고 왜 자기를 사겠다는 거죠. 순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서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못생겼고 춤도 못 추고 아무 쓸모도 없어요. 민서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순이 씨는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노래요? 네, 사실 제게 계획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민서는 마님을 불러서 말했어요. 마님, 제가 순이를 사겠습니다. 150냥을 드리겠습니다. 마님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민서의 옷은 낡았고 신발도 헤어져 있었거든요. 선비님,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150냥이 작은 돈인가요? 농담 아닙니다. 제게 돈이 있어요. 민서는 품에서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죠. 마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정말 있네요. 7일 안에 나머지 돈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김 부자님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이는 민서에게 팔리게 됐어요. 순이는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이 남자는 누구고 왜 자기를 샀을까?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 걸까? 며칠 후 민서는 약속대로 나머지 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순이를 데리고 기방을 나왔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는 웃으면서 말했죠. 제 집으로 가요. 작지만 깨끗한 곳이에요. 민서의 집은 정말 작았어요. 방 2개짜리 초가집이었죠.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들이 가득했고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순이 씨는 저 방을 쓰세요. 감사합니다. 순이는 여전히 긴장했어요. 민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민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준비해주고 편히 쉬라고 했죠.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순이를 불렀어요. 순이 씨,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았어요. 민서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순이 씨, 제가 왜 순이 씨를 샀는지 궁금하시죠? 네, 솔직히 무서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만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순이 씨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저는 서당 선생이에요. 가난한 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제 꿈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과거 시험이요? 네, 저는 몇 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과거 시험 응시료가 200냥이거든요. 거의 다 모았죠. 150냥을요?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돈으로 저를 사신 거예요. 시험은 어떡하시려고요? 민서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모아야죠.
하지만 순희 씨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왜요? 저는 그냥 못난 기생이잖아요. 아니에요. 민서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순희 씨는 하늘이 내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재능을 그 늙은 양반에게 빼앗길 수는 없어요. 순희는 눈물이 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줬거든요. 하지만 제 노래로 뭘 할 수 있는데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순희 씨, 우리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요. 새로운 일이요? 네. 노래하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노래하는 집이요. 민서는 열심히 설명했어요. 일반 기방과는 달라요. 우리 집에서는 순수하게 노래만 들려줄 거예요. 춤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요. 오직 아름다운 노래만요. 그런 게 될까요? 손님들이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순희 씨의 목소리라면 분명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순희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 남자는 자기의 시험돈을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서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시를 쓸 수 있어요. 제가 아름다운 시를 쓰면 순희 씨가 그걸 노래로 만들어주세요. 함께하면 분명 잘 될 거예요. 순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고마워요, 순희 씨.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낮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시를 썼어요. 순희는 그 시에 곡을 붙였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시와 노래가 잘 맞지 않을 때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면, 아, 좋아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천천히 불러볼까요? 네, 해볼게요. 매일 밤 두 사람은 함께 연습했어요. 민서는 순이에게 여러 시를 보여줬고 순이는 그것들을 노래로 만들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잘 맞았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첫 공연 날이 왔어요. 민서는 서당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렸죠. 노래를 들으실 분은 오세요 한 번에 5냥만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오지 않았어요. 겨우 3명이 왔죠. 민서의 친구 2명과 호기심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었어요. 순이는 실망했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봐요. 아니에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불러보세요. 순이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순이의 목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맑고 아름다운 노래였죠. 3명의 손님들은 입을 벌린 채 들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노래가 끝나자 모두 박수를 쳤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또 부르실 거예요. 다음에도 꼭 올게요. 순이는 기뻤어요. 비록 3명뿐이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좋아해 줬거든요. 그날 두 사람은 15냥을 벌었어요. 첫날 치고 나쁘지 않아요. 민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순이도 웃었죠.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이 올까요? 올 거예요. 좋은 건 소문이 나기 마련이에요. 민서의 말이 맞았어요. 일주일 후 5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8명이 왔죠. 사람들이 순이의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전주에 노래 정말 잘하는 기생이 있대. 보통 기생이 아니래. 오직 노래만 부른다고. 한번 가봐야겠어.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주 관청의 문관이 찾아온 거예요. 그는 점잖은 양반이었죠.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순이는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불렀어요. 문과는 눈을 감고 들었죠. 노래가 끝나자 그가 말했어요. 평생 들어본 노래 중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 친구들에게도 알려야겠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문관이 다른 양반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학자들, 관리들, 부유한 상인들까지요. 2달 후에는 하루에 20명이 넘는 손님이 왔어요. 순이는 하루에 3번씩 노래를 불러야 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순이 씨, 이제 우리 돈을 좀 벌고 있어요. 민서는 신이 났어요. 매달 30냥 정도 벌었거든요. 순이도 기뻤죠. 다 민서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순이 씨의 목소리 덕분이죠. 2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2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순이는 한 가지가 이상했어요. 민서는 순이를 샀지만 한 번도 순이에게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기생을 사는 남자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하지만 민서는 달랐어요. 민서는 항상 순이를 공손하게 대했어요. 방도 따로 썼고 밤에는 각자 방에서 잤죠. 순이는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이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민서는 왜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둘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순이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주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중 한 명인 이 부자가 찾아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왔소. 노래를 들려주시오. 순이는 언제나처럼 노래를 불렀어요. 이 부자는 감동했죠. 훌륭하오. 정말 훌륭해. 노래가 끝나자 이 부자가 민서를 불렀어요. 선비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2사람은 밖으로 나갔어요. 순이는 안에서 기다렸죠. 한참 후에 민서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이가 물었어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죠. 이 부자 어르신이 순이 씨를 사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민서가 계속 말했어요. 500냥을 주시겠대요.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500냥 엄청난 돈이었어요. 150냥의 3배가 넘었죠. 순이는 민서를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절했어요. 왜요? 순이 씨는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죠. 민서는 순이를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순이를 자기 소유로 생각한다는 뜻 아닌가요?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건 이 부자는 좋은 사람 같았어요. 부유하고 예의도 바르고. 저는 그분과 결혼하면 행복할 수도 있었어요. 순이 씨. 하지만 민서 씨는 제 의견도 듣지 않고 거절하셨잖아요. 그건 저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서는 할 말을 잃었죠. 미안해요. 저는 그냥 민서 씨는 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샀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를 사놓고 손도 안 대고 그냥 노래만 시키고. 저는 민서 씨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이는 울먹이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서는 멍하니 서 있었죠. 그날 밤 2사람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순이는 방에서 울었고 민서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결심했어요. 민서 씨, 저 떠날래요. 뭐라고요? 저는 이제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노래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른 곳에 가서 혼자 할게요. 민서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150냥은 천천히 갚을게요. 제가 번 돈으로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민서가 소리쳤어요. 순이는 멈춰섰죠. 그럼 뭐 때문이에요? 민서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순이 씨, 사실은 민서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죠. 이게 뭐예요? 순이가 물었어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이건 양인 문서예요. 양인 문서요? 네. 순이 씨를 자유롭게 해주는 문서예요. 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서가 계속 설명했죠. 제가 순이 씨를 산 그날 저는 관청에 갔어요. 그리고 이 문서를 만들었어요. 언제요? 3개월 전이요. 순이 씨를 데려온 바로 그날이요. 순이는 종이를 받아 들었어요. 정말 양인 문서였어요. 순이를 자유롭게 해주는 공식 문서였죠. 하지만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서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다면 순이 씨는 바로 떠났을 거예요. 그렇죠?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서의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순이 씨가 자유롭게 선택했으면 했어요. 저와 함께 있는 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길 바랐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네. 순이 씨가 저와 함께 있는 건 저와 함께 있고 싶어서여야 하잖아요. 제가 샀으니까가 아니라. 순이는 눈물이 났어요. 민서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문서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요? 50냥이요. 관리에게 주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민서 씨는 총 200냥을 쓰신 거예요. 150냥에 50냥. 네. 그 돈이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잖아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 시험은 나중에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순이 씨는 그때 아니면 구할 수 없었어요.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순이는 민서에게 달려가서 안았죠. 그리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냥 못난 기생이었는데. 아니에요. 민서도 순이를 안았어요. 순이 씨는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순이 씨를 좋아해요. 처음 노래를 들었을 때부터요. 저도 민서 씨를 좋아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오해가 풀렸죠. 그럼 왜 저한테 손을 안 대신 거예요? 순이가 물었어요. 민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순이 씨가 자유로운 사람일 때, 그때 순이 씨가 저를 원한다면 그때 하고 싶었어요. 주인과 노비로서가 아니라 두 사람으로서요. 순이는 민서의 얼굴을 봤어요. 민서도 순이를 봤죠. 그리고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부끄럽지만 행복한 키스였죠. 그날 밤 순이는 양인 문서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 공식 문서였고 순이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이제 정말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순이는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민서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평생요.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저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주인과 노비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동등한 파트너였죠. 일도 더 잘 됐어요. 두 사람은 더 열심히 일했고 손님들은 더 많이 왔어요. 매달 50냥씩 벌었죠. 3개월 후에는 80냥까지 벌었어요. 순이 씨, 우리 이제 돈이 좀 모였어요. 민서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럼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세요. 아니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민서는 무릎을 꿇었어요. 순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순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죠. 네, 당연히, 네, 두 사람은 1년 후에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민서의 친구들과 서당 학생들이 모두 왔죠. 모두가 두 사람을 축복해 줬어요. 축하합니다, 선생님. 순희 누나 행복하세요.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노래하는 집을 운영했어요. 점점 더 유명해졌죠. 한양에서도 소문이 났고 다른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2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양의 한 양반이 제안을 했죠. 전주에만 있기 아깝소. 한양에도 지점을 내시오. 제가 투자하겠소. 민서와 순이는 고민했어요. 한양은 멀었지만 기회였죠. 해볼까요? 순이가 물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한양에 두 번째 노래하는 집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곧 성공했죠. 한양 사람들도 순이의 노래를 사랑했거든요. 3년 후에는 세 번째 지점을 열었어요. 대구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부산에도 열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순이는 한 곳에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네 곳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야 했어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이는 웃으면서 말했죠. 괜찮아요. 하지만 제자를 키우면 어떨까요? 제자요. 네. 노래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한 곳에만 있어도 돼요. 민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이는 3명의 젊은 여자들을 제자로 받았어요. 모두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었죠. 순이는 정성껏 가르쳤어요. 노래하는 법, 목소리를 관리하는 법, 감정을 담는 법. 모든 걸 가르쳐 줬죠. 노래는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진심을 담아 불러야 해요. 제자들은 열심히 배웠어요. 1년 후 그들은 각자 다른 지점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만족했죠. 순이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잘하네요. 이 집은 정말 특별해요. 민서도 바빴어요. 네 곳에 노래하는 집을 관리해야 했거든요. 시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고 직원들을 관리했죠. 민서 씨, 이제 과거 시험 보세요. 순이가 말했어요. 이제 돈은 충분히 모였거든요.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제 30이 넘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순이는 민서를 설득했어요. 결국 민서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갔죠. 시험은 어려웠어요. 민서는 며칠 동안 답안을 썼어요. 그리고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죠. 민서는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민서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어요. 순이도 너무 기뻤죠. 두 사람은 껴안고 기뻐했어요. 축하해요, 민서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이 씨 덕분이에요. 순이 씨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어요. 민서는 관직을 받았어요.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정직한 일이었죠. 민서는 낮에는 관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노래하는 집을 관리했어요. 5년이 흘렀어요. 민서와 순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죠. 이름은 소희라고 지었어요. 우리 딸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순이가 아기를 안으면서 물었어요. 민서는 웃으면서 말했죠. 자유로운 사람이 되겠죠.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두 사람은 소희를 정성껏 키웠어요. 노래도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쳐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걸 가르쳤어요. 소희야,
사람은 정성을 다해 살아야 해. 그리고 서로를 믿고 도와야 해. 왜요? 아빠. 그게 행복의 비결이거든. 아빠와 엄마처럼 말이야. 소희는 자라면서 엄마처럼 노래를 잘하게 됐어요. 하지만 순이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네가 원하면 노래를 해.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다른 걸 해도 돼. 소희는 12살이 되었을 때 말했어요. 엄마, 저는 노래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처럼 기생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예술가로서요. 순이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소희는 자라서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조선 최초의 자유예술가였죠. 그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노래했어요. 그리고 소희는 자서전을 썼어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죠. 내 부모님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여자를 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사랑에 응답했죠. 두 분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자유는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이라고요. 15년이 더 흘렀어요. 민서와 순이는 이제 50살이 넘었어요. 노래하는 집은 이제 조선 전역에 10곳이 넘었죠.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전주의 작은 집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 만난 그 집이었죠. 이 집에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순이가 말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가 기억나요. 순이 씨가 저를 의심하던 때요. 당연히 기억하죠. 민서 씨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무서웠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거절당할까 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어요. 민서 씨, 후회 안 해요. 과거 시험 돈을 저한테 쓴 거요. 절대 안 해요. 순희 씨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저도요. 민서 씨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두 사람은 마당을 봤어요. 봄꽃이 피어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순희 씨 노래 한 곡 불러줄래요? 예전처럼요. 어떤 노래요? 처음 불렀던 그 노래요. 제가 밖에서 들었던 그 노래요. 순이는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맑고 깨끗했어요. 민서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그때 그 밤이 생각났죠. 기방 밖에서 멈춰 섰던 순간, 그 노래를 들었던 순간이요. 그때 내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민서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민서는 들어갔고 순이를 만났고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노래가 끝났어요. 민서는 눈을 떴죠. 여전히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손녀에게 편지를 썼어요. 소희의 딸 연희에게요. 연희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에게 하나만 가르쳐주고 싶구나. 사람은 정성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 서로를 믿고 도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할머니는 한때 자유롭지 못했어. 팔리고 사지고 하는 물건 같았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꿔줬어. 할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할머니를 구했어.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었어. 오히려 더 큰 꿈을 이룬 거였지. 너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진심으로 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렴. 그게 진정한 행복이란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지를 다 쓴 후 두 사람은 다시 마당에 나갔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민서 씨,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요. 그럼 다음에는
누가 누구를 구할까요? 상관없어요. 서로를 구하면 되죠. 두 사람은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의 긴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사실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딸 소희를 통해, 손녀 연희를 통해, 그리고 조선 저녁에 노래하는 집을 통해서요. 민서와 순이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가난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꿈을 잃은 사람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신분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심에서, 사랑에서,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거예요. 민서가 순이를 믿었던 것처럼 순이가 민서를 믿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150냥으로 기생을 산 바보, 선비와 하늘이 내린 목소리를 가진 여자의 이야기를요. 하지만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거든요.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걸. 그리고 행복은 함께할 때 더 커진다는 걸요. 민서와 순이는 80살까지 살았어요. 둘 다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죠. 민서가 먼저 갔고 순이는 한 달 후에 따라갔어요. 장례식 날 수백 명이 왔어요. 노래하는 집의 직원들, 제자들, 손님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소희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죠. 그 노래는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두 사람은 정말 운명이었어. 아니야, 운명이 아니야. 선택이었어. 서로를 선택한 거지. 맞아. 그게 더 아름다운 거야. 맞아요. 민서와 순이의 이야기는 운명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민서는 순이를 선택했고 순이는 민서를 선택했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이 됐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져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답은 그래 할 수 있어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 살아요. 서로를 믿고 도와줘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럼 민서와 순이처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전주에 노래하는 집에서 시작된 민서와 순이의 이야기예요. 시험비로 못난 기생을 산 선비의 이야기죠. 하지만 사실 그는 기생을 산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영혼을 자유롭게 해준 거였죠.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래 아닐까요?